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심리 측정 및 심리 평가를 가르치고 있는 조영일입니다. 심리 측정 및 심리 평가라고 하면 다소 의아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HR 장면에서 성과 평가를 할 때 어떤 걸 측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측정하고, 그리고 이 결과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것이 결국 이제 심리 측정의 한 분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창의성이라는 것이 기업의 성과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는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창의성이라고 하면 번뜩이는 아이디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어느 한순간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창의성을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창의성이라는 건 그들이 가진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융합과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서 머릿속에서 인큐베이션을 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해야 되는 거고, 이 다양하다는 측면에서는 항상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즉 시행착오 속에서 겪는 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많은 조직들,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떤 성과 평가라는 건 성공에 기반을 두어서 거기에 외적 보상을 두고,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거에서는 어떤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행착오를 허용하지 않는 측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은 굉장히 강조하지만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즉 결과물만 보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과정을 무시하는 어떠한 형태가 되고 있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창의성과 어떤 성과 체계 간에 서로 물과 기름처럼 양립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반드시 두 개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어떤 물과 기름의 관계가 있느냐, 상반되는 관계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서로 상부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성은 결과만이 아닌 과정을 중시하게 되겠습니다. 즉 과정 속에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는지, 이 과정이 성과 평가 체계 속에 그대로 녹아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배심제라는 것이 굉장히 한국에서 핫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배심제는 검사와 변호사가 배심원들을 설득해서 사법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건데요. 법학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사의 오류와 변호사의 오류라는 것인데, 이들은 검사와 변호사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유죄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한쪽은 무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어떤 정보는 동일하죠. 객관적인 증거 정보가 주어지고 이들을 서로 해석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검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들은 어떻게든 범죄자들,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이 피고인들을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보니까 이 객관적인 정보를 유죄에 맞게끔 접근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변호사들은 무죄라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즉 모든 것이 무죄를 입증하는 자료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이 우리 HR에서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인간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경제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 경제학에서는 행동 경제학이라고 해서 더 이상 인간은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매우 주관적이죠.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저희가 어떠한 사물들, 주변 사건들을 인지했을 때, 지각했을 때 저희가 지각하는 것과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다양한 오류들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이 평가자의 측면에서, 즉 피평가자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성과 평가에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분명히 평가자는 저희가 어떻게든 간에 고려하는 측면이 하나면, 피평가자들을 배분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피평가자는 저를 높이는 측면이 돼요. 즉 이들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정보는 동일하지만 해석하는 방향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자는 이들을 어떻게든 객관적으로 보고 회사 입장에 맞게, 그래서 이들을 이제 배분하는 게 목적이고, 피평가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높이 고양되다는 거죠. 즉 자기의 어떤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측면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하나의 성공한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아마도 피평가자들은 결과에 중시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점수를 높게 받아야 될 거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점수를 낮게 받으면, 인사고과를 낮게 받으면 이거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에 반해서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결과는 좋지만 이들의 과정 속에서 각각이 어느 정도의 공헌을 했는지에 보다 초점을 맞추게 될 거예요. 즉
그들 간에 사용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걸 방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가장 첫 번째는 서로 사용하는 기준에 대해서, 평가의 기준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성과평가에 대해서 다양한 회사를 컨설팅을 해보면 어떤 성과평가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거는 기존에서 어떻게 보면 평가자 입장에서 이래야지만이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해, 이쪽에서 해석을 해.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 체계를 공개하고 이들의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이러한 평가에서의 온도 차이가 좀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미래인사 포럼에서 HR 담당자 선생님들과 한번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정성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공정성이지만 잘 모를 수 있는 게 또 공정성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현 사회를 보면 아마 계급론에 빗댄, 계급론과 관련된 아마 수저론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실 것 같아요. 금수저론, 응수저론, 흑수저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우리가 공정성이라는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페어니스는 어떻게 보면 저스티피케이션과 좀 더 저스티스와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페어니스와 저스티스가 어떻게 서로 다른지, 조직 내에서 공정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고 이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HR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는 참 제가 이제 학부 시절까지 가는데 제가 학부에 산업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산업심리학을 처음 전공하고서 수업을 들었을 때 HR은 혹은 이제 노무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같이 배우기도 했는데 이것이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 잘 착취할 수 있을까라는 걸로 처음에 배웠었습니다. 배운 건 아니죠, 실제로는. 근데 그렇게 느낌을 가졌는데 제가 공부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HR이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굉장히 피상적인 것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 HR이라는 건 저희 조직 문화에 가장 알맞는 인재들을 선발해서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종, 어떤 직무에 배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어떤 그 인재들의 자신의 꿈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HR을 하시는 분들이 조직 구성원 하나하나의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그들을 돌보고 이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님의 마음처럼 조직 구성원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R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